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제목이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뭐가 더 나쁜가에 대해서입니다.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대부분이 나쁜 지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왜 나쁜지, 또 나쁘면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정말로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실히 또 잘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에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많이 아프신 분들일수록 공부를 많이 해오시는데 그런 분들조차 헷갈려 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이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걸 잘못 알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거나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서 오늘 이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말로 나쁘면 얼마나, 왜 나쁜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상 제목이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뭐가 더 해로운가요? 가장 많은 오해가 이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병원이나 언론이나 어디에서나 보면 포화지방은 좀 피하고 불포화지방을 주로 드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이 뭔가? 포화지방의 대표는 고기입니다. 여기 돼지고기 삼겹살, 등심에 여기 비계 부분 있죠. 여기 비계 부분, 또 여기 그 마블링 부분, 이것이 포화지방입니다. 말랑말랑하긴 하지만 고체, 포화지방은 고체. 그리고 불포화지방의 대표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 기름, 카놀라 기름, 이런 식물성 기름 있죠. 이런 식물성 기름이 이 불포화지방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먹는 불포화지방을 드세요 하면 대부분 우리가 먹는 불포화지방은 바로 이걸 많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건강에 유익하고 이것은 건강에 해로운 포화지방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쇼트닝과 마가린은 이 식물성 기름을 경화시켜서 이렇게 고체로 만드는 이 포화지방이죠. 포화지방. 이제 조금 우리가 이 음식 3대 영양소 중에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지방입니다. 기름, 지방. 그리고 이 지방처럼 건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이 건강 유해성 논란이 많은 것이 바로 지방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거를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포화, 불포화, 지방은 무언가? 여기 보시면 이 C라는 것이 탄소, H는 수소이고, 여기 보면 C가 탄소, H가 수소인데, 이 C라는 탄소는 이렇게 가지가 4개가 있어서 4개의 원소와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원소와 다 결합하면 포화라고 합니다. 자리가 꽉꽉 차서 빈자리가 없다는 뜻이죠. 여기 보면 이 탄소끼리 서로 결합을 하고, 나머지 이렇게 수소끼리 결합을 했는데, 전부 결합을 한 경우에 이 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수소가 없죠. 수소가 여기에 결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결합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남는 이 가지가 자기들끼리 결합을 해서 이렇게 이중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소가 2개가 빠져 있죠. 이렇게 완전히 결합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 이것은 불포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불포화 지방산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탄소끼리 서로 결합을 2번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중결합이라고 하고, 이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중결합이 있는 부위가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꺾여 있죠. 이렇게. 그렇지만 포화지방은 반듯합니다. 이렇게 반듯하죠. 그리고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탄소와 수소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산이라고, 이게 산성을 띠게 하는 이게 있는데, 그래서 이 지방산이라고 하고, 이 지방은 주로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고, 이것은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 이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다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쓰죠. 휘발유, 에너지원으로 쓰죠. 다 탄소와 수소로 된 이러한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 지방도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휘발유, 디젤 이런 것처럼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탄화수소입니다. 그 구성 원소가 똑같아요. 이렇게 탄소, 수소가 있는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 그리고 이 탄소끼리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화지방은. 그리고 이중 결합으로 한 개라도 있으면 이 불포화라고 하고, 이 불포화 결합이 있는 부위에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구조가. 그러면 이 포화지방이 이렇게 막대기처럼 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 단단한 고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은 고체가 되고, 불포화지방은 이 불포화된 이중결합이 있는 부위가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런 꺾인 것들이 많이 모이면 아무래도 엉성한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액체 구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포화지방이 이렇게 있죠. 포화지방은 반듯반듯한 막대기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 불포화지방은 꺾인다고 그랬죠. 이중결합이 있는 부위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탄소수가 22개, 그리고 이중결합이 1개, 여기 1개, 이 부위에서 꺾여 있죠. 그리고 이거는 탄소수는 18개, 이중결합은 1개, 이렇게 이 부위에서 꺾여 있죠. 그런데 이중결합이 많이 있을수록 꺾이는 정도가 심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3군데에서 그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많이 꺾였습니다. 이거는 2군데에서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는 4군데에서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꺾였죠. 이렇게 반듯하지 않는 구조가 많이 모이면 이렇게 액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꺾일수록 이 엉성한 구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이면 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은 액체, 그리고 이 반듯한 포화 지방이 모아진 것은 고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탄소가 숫자가 많으면 이제 그 장쇠 지방산, 또 탄소수가 적으면 단쇠 지방산, 또 뭐 적당하면 중쇠, 이렇게 탄소의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그 길이를 구분하는 이 방법이 있는 것이고, 아무튼 포화, 불포화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스 지방, 오늘 말씀드릴 트랜스 지방. 저는 트랜스 지방이 가장 나쁜 지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뭔가? 여기 불포화 지방으로 이중결합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이때 이 수소는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같은 방향에. 여기다가 수소를 첨가하거든요. 수소를 첨가하는 반응.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소가 이제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수소가 붙어서 이 이중결합이 없어지고 이제 단일결합이 된 포화지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꺾인 것이 이렇게 수소 첨가를 함으로써 이 반듯한 포화지방이 되면
아까처럼 쇼트닝 마가린처럼 이 포화지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화유죠. 경화유. 식물성 기름을 수소를 첨가해서 포화지방으로 만들어서 경화유를 만든 것입니다. 그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따 설명드리고, 그런데 이 수소 첨가를 하는 그 과정 중에 이런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수소가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수소가 같은 편에 있죠. 이게 자연에서 있는 정상적인 불포화 지방입니다. 이것은 반대편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해서 트랜스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불포화 지방이에요. 포화 지방이 아니에요. 트랜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입니다. 대신에 이 수소가 이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뒤집어져 버린 거죠. 이것은 이 트랜스 지방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아요. 비정상 지방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비정상 지방입니다. 이것은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이 이렇게 이 정상적인 불포화 지방은 이렇게 같은 편에 수소가 있는 거, 이게 시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정상적인 불포화 지방이 있고, 이렇게 이 반대쪽에 이렇게 수소가 있는 거, 이런 경우는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고, 이 트랜스 지방은 이 불포화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습니다. 이 꺾인 구조가 포화 지방처럼 반듯하게 돼버립니다. 트랜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인데도 반듯해집니다. 포화 지방처럼. H가 수소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이 건강에 유해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이 식물성 기름을 여기다가 이 액체에다가 수소를 첨가합니다. 수소를 첨가할 때 열도 가하겠죠. 그러면 이 포화지방이 되면서 이렇게 단단해지는 이 쇼트닝, 마가린, 이런 경화유라고 합니다. 단단해지는 고체가 됐으니까 경화유라고 합니다. 이것은 식물성 기름을 수소 첨가해서 만든 것입니다. 경화유. 이게 건강에 너무 나쁘죠. 이 쇼트닝, 마가린. 하지만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은 경화유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모든 과자, 모든 비스켓, 모든 이런 케이크, 이런 가공식품 대부분은 다 이런 식물성 기름과 경화유가 들어갑니다. 이거 두 가지를 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경화유, 이런 이 쇼트닝, 또 마가린, 이거를 왜 만들까요? 건강에 해롭다면서 이걸 왜 만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화유는 다양한 식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핀 있죠, 머핀. 부드러운 말랑말랑 머핀. 이것처럼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튀김처럼 바삭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다양한 식감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도의 경화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경화유는 불포화 지방은 산패가 잘 됩니다. 이중결합이 있는 부위에 산소가 결합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일수록 산패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 있죠. 이 액체 기름. 이런 기름은 산패가 잘 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활성산소죠. 그래서 이 경화유는 포화지방이잖아요. 포화지방. 그렇기 때문에 산패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관 기간을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포화지방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올라가서 튀김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 보면 어렸을 때 그 핫도그 많이 드셨잖아요. 저도 핫도그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핫도그를 이렇게 할 때 그 쓰는 기름이 바로 이 쇼트닝입니다. 쇼트닝. 그런데 이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튀김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화유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트랜스 지방, 이 경화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화유 속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트랜스 지방을 그 규제를, 법적으로 규제를 강화했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지가. 그래서 지금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경화유에 트랜스 지방의 대부분이 들어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자연적인 기름, 이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포화지방에 자연적인 기름에는 트랜스 지방이 없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있다고 하는데 이 경화유에 있는 트랜스 지방과 다릅니다. 경화유에 있는 트랜스 지방은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만 이 자연적으로 있는 트랜스 지방이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고, 또 실제로 그 트랜스 지방은 아주 소량만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트랜스 지방, 이런 경화유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을 지금 말한 겁니다. 자연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돌연변이 지방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인데 이게 대사가 안 됩니다. 대사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해요. 이 트랜스 지방은. 태우지를 못해요. 축적되겠죠. 그리고 비만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증가시키고 우리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킵니다. 우리 이 언론에서 또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니까 섭취를 줄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그 정도에 비하면 이 트랜스 지방은 10배까지 더 많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해 보니까 트랜스 지방이 건강에 확실히 나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섭취량은 2g 이하로 권장을 하고,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 있죠. 과자 있죠. 과자. 어떤 가공식품 보면 트랜스 지방 표기하게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회 제공량당 0.2g, 0.2g 이 미만은 0g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과자 봉지 뒤에 트랜스 지방 0g 이렇게 써 있다는 말은 실제로 0g이 아니고 0.2g 미만으로 있으면 0g으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자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가공식품 다 먹잖아요. 또 뭐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여러 가지 뭐 집에서 이 식용유로 부침개도 해서 먹고 튀김도 먹고 많은 기름을 먹고 있잖아요. 그 식물성 기름.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합하면 하루에 2g을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사용할수록 또 높은 온도로 가열할수록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킨이 여러 번 이렇게 튀길수록 이 돈가스 또는 핫도그 여러 번 튀길수록 트랜스 지방은 더 많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건강에 이렇게 나쁘다. 콜레스테롤을 10배 이상, 포화지방보다 10배까지도 더 많이 올리는 것이 트랜스 지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덴마크가 트랜스 지방 섭취 제한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는데 그때가 2004년입니다. 2004년에 이 식이지방 중 트랜스 지방을 2%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년 동안 심장병 사망률을 50%까지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을 아주 강력하게 가장 먼저 제한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4%, 덴마크는 2%인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4% 미만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너무나 느리다 해서요.
미국의 이제 FDA 아시죠? 식약처. 트랜스 지방은 안전하지 않아서 2018년까지 전면 퇴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2003년도에 기사가 나왔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2007년도부터 트랜스 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했고, 그리고 사용 제한을 시행한 것은 2018년도입니다. 미국하고 똑같죠. 그리고 덴마크에 비하면 14년이나 늦은 것이죠. 그리고 2020년 겨우 5년 전에는 2%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런 가공식품 과자, 이런 가공식품에 2% 이내로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과자를 10봉지 먹으면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화지방은 트랜스 지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포화지방 있죠. 이렇게 완전히 단일 결합으로 된, 이렇게 이중 결합이 없고 단일 결합으로 된 이 포화지방은 트랜스 지방이 없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불포화지방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중 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에 있는 포화지방에는 트랜스 지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런 수소 첨가 과정에서 만들어진 트랜스 지방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트랜스 지방은 미량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포화지방은 이 콜레스테롤을 조금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화지방이 이렇게 고체이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막힌다. 이런 이 잘못된 이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운반체 안에 이렇게 지방이 딱 들어가 있어서 이 운반체 안에서 이 지방이 이동합니다. 이 운반체는 물에 녹습니다. 여기 안에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이런 운반체 안에 이렇게 중성지방의 형태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줄이 3개가 있는데 이렇게 꺾여진 줄은 불포화지방, 이렇게 반듯한 줄은 포화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운반체 안에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모두 함께 이렇게 혈액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포화지방이 혈관을 막는 것이 전혀 아니란 사실을 오해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식물성 기름, 이 건강에 정말 해로운데요. 이것을 저희 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식물성 기름 생산량을 보면 여기 1959년도에 여기 보니까 여기 단위가 이 100만 톤이거든요. 100만 톤. 그래서 여기가 한 10 정도 되면 이 1000만 톤입니다. 1000만 톤. 그래서 여기가 한 1500만 톤 정도 되겠죠. 전 세계에서 이런 1960년도에 1500만 톤 정도 이렇게 이제 아무튼 이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합치면 더 되겠죠. 근데 2019년도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저는 그냥 증가되는 정도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억 1000만 톤입니다. 2억 1000만 톤. 여기는 약 한 1500만 톤인데 2억 1000만 톤. 아무튼 전 세계에서 이런 식물성 기름 또 쇼트닝 마가린 이것이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 지구인들이 너무나 많은 식물성 기름을 먹고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식물성 기름을 사용량이 2017년도 보니까 이 빵에 넣는 식물성 기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콩기름, 팜유, 이 옥수수 기름, 여러 가지가 있는데 3,000톤입니다. 3,000톤. 빵에만 들어가는 이 콩기름이
3,000톤입니다. 다른 것도 엄청 많이 있고, 과자에 들어가는 이 콩기름이 6,000톤입니다. 팜유는 2만 톤이네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나 많이 식물성 기름, 또 경화유 이런 사용을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천문학적으로 많은 기름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혈관 건강을 해롭게 하고 있다. 이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물성 기름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집에서 이렇게 식물성 기름을 많이 사용하죠. 저희 어렸을 때도 콩기름, 옥수수 기름 거의 떨어지지가 않았죠. 예. 이제 저희는 이제 언젠가부터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서 그것만 먹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콩기름,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 기름 이런 것들을 먹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먹지는 않지만 이런 가게에서 사용하고 또 가공식품에 이게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과자나 이런 패스트푸드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여러 가지 이 부침개, 튀김 이런 것에 다 이런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런 기름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성 기름 제가 말씀드렸던 이 건강에 해로운 식물성 기름과 이 올리브유 있죠. 그리고 코코넛 기름 이것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같은 식물성 기름이라고 같이 해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부분 이제 올리브유 이 냉압착, 코코넛유도 냉압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드는 과정에서 이 식물성 기름은 이 헥산이라는 용매를 사용합니다. 이 헥산은 원유 있죠, 원유. 이 석유 만드는 이 최초의 이 원료가 이 중동산 원유 있잖아요. 그 원유에서 만든 이 헥산이라는 이런 기름, 그런 원유에서 만든 이 헥산이란 기름으로 이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데서 기름을 추출합니다. 하지만 이 올리브유, 코코넛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코코넛유는 대부분은 그 헥산을 사용하지 않고 기름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식물성 기름과 이 기름은 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이 올리브유, 코코넛유 이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 50년 동안 이 불포화지방 건강에 좋고 포화지방 건강에 나쁘고 그래서 포화지방의 대표인 육고기 사용을 절제하고 불포화지방의 대표인 식물성 기름을 권장해 왔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1961년부터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했습니다. 왜냐?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 그래서 심장병에 나쁘다. 그래서 고기, 버터 소비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그래서 심장병에 좋다. 그래서 이걸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불포화지방의 대부분은 우리가 먹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폭발적으로 그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는 것을 보여드렸죠. 그 결과는 어땠나요? 지난 50년 동안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어왔는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심장병과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옛날에는 심장병, 뇌졸중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비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미국인의 80%, 우리나라의 40%가 비만입니다. 80%가 비만이면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음식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50년 동안 심장협회에서 식물성 기름을 권장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대부분의 미국인이 비만하게 된 결과고 심장병, 뇌졸중이 증가하게 된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암도
너무나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이 건강 문제의 상당한 원인은 이런 이 식물성 기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제 탄수화물이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정제 탄수화물, 이 단순당 이것과 이런 식물성 기름 이런 두 가지가 우리 건강에 가장 나쁜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기름의 이 식물성 기름의 문제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트랜스지방, 산패가 많다. 그리고 오메가6가 많다. 그리고 원유에서 나온 이 핵산을 용매로 사용한다. 이런 네 가지가 모두 이런 식물성 지방이 건강에 해를 끼치는 원인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다른 세 가지 이유도 이 식물성 기름이 건강에 해로운 이유가 됩니다. 오늘 저는 너무나 길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만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아무튼 식물성 기름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식물성 기름은 크게 네 가지 이유로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이유로 건강에 아주 해롭다. 트랜스 지방은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다. 그리고 포화지방은 혈관을 막지 않는다. 그리고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모두 적절한 섭취가 꼭 필요하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 중에서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하는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섭취하는 것은 지방입니다. 지방은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늘려야 될까요? 식물성 기름을 줄여야 되겠죠. 그 대신 이 올리브 기름은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 그리고 이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것을 튀기지 않고 불에 익히지 않고 좀 물에 삶아서 건강하게 요리를 해서 이것도 상당한 양을 먹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용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과의사 사이먼이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